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어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안녕하세요.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야매방송 시네타운 19 오늘이 7회죠? 7회 시작하겠습니다. 왜 시작을 힘은 매가리 없는 목소리 아니 저 목소리는 정말 애환이 담겨 있었어요. 좀 이 목소리는 정말 한 3달 정도 끊겼던 사람 같은 목소리가 월급쟁이가 월급 한 보름 못 받은 그런 느낌. 아유. 이승훈 PD님 오늘 뭐 지친 일 있으세요? 지친 일 없어요. 그냥 애환이 담긴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저 방송 생방송 마치고 올라오는 길인데 네. 달샤벳이 너무 노래를 못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지금 실망하시네요. 아니 달샤벳이 그렇게 못해? 좋아하는 그룹인데 오늘 좀 라이브를 망쳤어요.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서 예쁜 아이들에게. 그럴 수도 있지 뭐. 노래하기 직전에 사진까지 찍었는데 카톡에 못 쓸 것 같네요. 찍지 말 걸. 자 각자 소개하시죠. 네, 저는 그 컬투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더풀 라디오 목포는 한국다 시나리오를 쓴 눈썹 부시는 사랑하는 남자 이재익이라고 합니다. 예, 전 비주얼 담당 김은종 PD입니다. 우리 저 청취자 담당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청취자 담당. 네, 참 제가 하는 프로는 희망사항 변지섭입니다. 요거 홍보돼야 돼요. 예, 꼭 요걸 하셔야 위해서 됩니다. 나옵니다. 꼭 제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시네타운 맡고 있는 이승훈 PD고요. 시네타운이랑은 별 관계없는 시네타운 19 오랜만에 방송 취지 설명하자면 제목은 뭐 19금이랑 아무 관련 없이 그냥 어감이 좋아서 이재익 PD님이 지으신 제목이고요. 영화 얘기를 빙자해서 뭐 저희 잡담을 하는 뭐 그런 방송입니다. 제작비는 없고요. 예. 없죠. 슬프네요. 갑자기 힘이 빠지네. 아니 우리 다음 주에 회식하러 가기로 했는데 그 그냥 알아서 메꾸는 건가요 우리가? 예, 안 준다고 그러던데 시부님이 오케이. 알아서 하라고. 전문용어로 객출이라고 하죠. 객출.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오늘 뭐 빵빠레 치나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저도 힘이 빠지네요. 지난주에 빵빠레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어요. 진짜. 이게 바로 문제야. 이게 바로 이게 정말 샴페인을 진짜 충분히 숙성시켜서 터뜨렸어야 되는데 제 반성합니다. 정말 뭐 아다지오 이런 거 없나 이런 거 좀 알아주십시오. 제가 정말 반성하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반성할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참 굉장히 고무됐었는데 오늘 뭐 안타깝게도 3분 오셨습니다. 세 분이면 엄청 온 거지. 이 양반이. 아니 저는 좀 기대했거든요. 신장. 신장이 아니 신장을 근데 기대했는데 신장 됐어. 왜냐면은 리뷰가 좀 왔나요? 여기 아이튠즈 리뷰가 많이 왔잖아요. 이거 많이 왔네요. 네. 예. 많이 왔고 굉장히 성의로워요. 아이고. 네. 예, 제가 일단은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이 좀 그거부터 하죠. 굉장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메일이 성의가 있지. 예, 김동현님 오늘 5편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익명 요청하는 걸 깜빡했네요. 이제부터라도 줄리엔 무어라고 닉네임 부탁드려요. 지금부터라도 해주십시오. 예. 줄리엔 무어. 김동현님은 줄리안 예, 무어로. 김동현님은 잊으시고 줄리엔 무어. 네. 격투기 선수분 성함은 그만. 네. 그리고 첫 회부터 느낀 건데요. 3분 중 한 분이 일락씨 목소리랑 비슷하신. 누군지 알겠네요. 예. 누군지 알겠네요. 일락씨 목소리 비슷하신. 예. 라기한테 미안하네요. 네네네. 어떤 분이신지 이름은 기억 안 합니다. 크크크. 6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주시나요? 옷 2인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요거죠. 줍니다. 예. 물론 드려야죠. 이메일 이메일 갖고 계시죠? 네, 또 뭐 연락처도 보내야 되나요? 기억이 안 나네. 임미경님. 자, 두 번째 임미경님. 메일을 시작하고 있는 엘량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익명을 요청하시는데 이렇게 자기 이름들을 대시고서 익명을 뒤늦게 요청하세요. 이건 뭐 어쩌자는 건지. 아이가 뭐 첫 회부터 꾸준히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컬투쇼 방청 가도 되면 물론 010으로 문자 주세요. 전화번호 주세요, 요거 제가. 바로 드릴게요. 네. 예. 요분이 오늘 그 후궁 저희가 다뤄주실 건가요 했는데 이분이 참 굉장히 그 방금 전 저희가 그 마이크 온에어 불 들어오기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하셨어요. 후궁을 보는 차라리 옥보단 3D가 더 노골적이고 재미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방금 나눴던 얘기를
이분이 해주셨을 때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에로몰 특집 한번 해야 되나요? 네, 좀 이따가 옥보단 3D 얘기를 좀 성인물 특집 한번 가야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틴정님 이름이 좀 있어 보이죠? 예. 마틴정. 예. 평소 영화를 좋아하는 성인 남성입니다. 며칠 전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서 4화까지 다운받아서 한 큐에 모두 들었습니다. 오, 4시간인데요? 다 듣고 나니 이메일을 안 보낼 수 없더군요. 한나절이 갔는데요. 예. 스타는 팬심을 먹고 산다는데 PD들도 별반 다르지 않네요. 저희는 월급을 먹고 살죠. 그렇죠. 나중에 기회 되면 세 PD의 베스트 5 영화를 듣고 싶습니다. 어우, 그럼 잘 자요. 갑자기 성시경 MBC 청취자인 것이 아니 근데 예. 그게 좀 그럴 듯한 가설인 게 뭐냐면 예. 저희 거를 이제 아이튠즈를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독하는 사람이 같이 구독하는 방송들 하면 전부 MBC야. 우리 거 하나도 없이 이분 마틴정님 성시경, 이게 스위스로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성시경. 하여튼 여기 전화번호는 이재익 PD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요분들 오늘 보내신 분들은 제가 컬투쇼 방청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이튠즈 오신 거, 그러니까 아이튠즈로 보내주신 소식은 이따가 끝날 때쯤에 이재익 PD님이 소개해 주신 그렇죠. 거라는데 하나만 미리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해야 저희의 될까요? 최고 애청자인 파워 이장 파워 이장님. 에어트리님. 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엥? 물음표 3개입니다. 저 에어트립인데요. 이분이 본인이 에어트립이에요. 사회 듣고 바로 이메일 보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먼저 읽어달라고 대박.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지금 7회를 녹음하고 있지만 오늘 업데이트가 6회가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5회를 그러니까 에어트립님은 5회를 듣고선 만약에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가 6회 때 녹음을 해도 그걸 못 그렇죠.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는 2주 차가 납니다. 6회가 업데이트돼 있으면 그날이 7회를 녹음하는 날이기 때문에 5회 내용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좀 그런- 감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차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안타깝네요. 예. 예, 또 본론 빨리 들어가라고 휘피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본론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지금 몇 분이야 이 사람아 지금. 이게 지금 몇 분이야. 이미 늦었어. 알았어,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 오늘 소개할 영화 그러고 보니 아까 그분은 우리가 오늘 이거 한 거를 모를 텐데 어떻게 오늘 프로메테우스가 업데이트되면서 오늘 아마 그냥 찍은 것 같아요. 혹시 오늘 후궁하시나요라고. 천재인데? 오 잠깐만. L양. 잠깐만. 아 맞아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엘량. 그냥 던졌는데 맞은 거예요. 지금. 천재인데? 대단하시네. 툭 던졌는데 맞은 거야. 이분 참. 천재시네요. 음. 대단하십니다. 오늘 후궁 줄거리 소개 이제 PD님 해주시죠. 네, 간단합니다. 줄거리 소개. 근데 잠깐만 나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매일 줄거리가 간단한데 복잡한 줄거리 영화는 어디 있어요? 매일 줄거리가 간단한데 그럼 줄거리 복잡한 영화는 뭐야 도대체? 복잡한 영화는 따로 소개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줄거리.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이 알겠습니다. 사람 좀 날카로운 사람이야. 어? 아주 이 사람 정말 아프리카에서 고슴도치 같은 인간이네. 아주 그냥 뾰족뾰족해 아주 그냥. 자, 시공간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가상 속의 어떤 네. 우리나라 네. 조선시대로 짐작이 되는 네. 조선시대로 짐작이 되는 어떤 모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암투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암투극이고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 대간집에서 식솔로 있던 네. 남자가 있고 네. 대간집에 딸이 있습니다. 네. 둘이 좋아서 눈이 맞아서 도망가요. 네. 그런데 잡혀가지고 여자는 골로 보내져가지고 후궁이 되고 그 음. 남자는 내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에 있던 자기 형의 죽음 뒤에 이복 형제의 죽음 뒤에 왕위를 이어받은 그 왕과 또 후궁 그리고 이 내시로 들어가 있던 그 식솔 출신의 내시 이 3명 그리고 또 그 뒤에서 권력에 눈이 멀어서 정말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그 윤대감과 대비 이 5명의 정말 이 물고 뜯고 찌르고 핥히고 집어 던지는 이 암투극이 바로 이 후궁의 내용 되겠습니다. 그 김대승 감독님 저 번지 점프를 하다가 혈앤우를 찍으셨고 이게 3번째 작품인 세 번째죠. 오늘 소개할 영화 후궁 네 번째 가을로가 있어요. 최근에 가을로. 가을로. 그렇구나. 예 그리고 심지어 개봉 못한 연인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가을로가 있었다 맞아. 가을로. 역시 네 번째죠. 연예계 전문가답게 가을로가 있었고. 후궁 제왕의 첩. 저 김은정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일단 실망했는데요. 2가지로 실망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사심이 너무 가득해서 봤어요. 제가 방자전을 정말 너무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정말 사심이 너무 가득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이 배드신이나 이 여러 가지 에로틱한 장면들이 너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의도적인 겁니다. 감독의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데요.
그거 궁금한데? 나 뭔지 알겠어요. 아 뭔지 알겠죠. 이거는 정말 의도적인. 지금 아니, 말씀은- 알아도 모른다고 얘기하지 이 양반이. 아니 몰라도 저는 몰라도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대감이 안 생기잖아. 저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거 부탁하면 되나?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겸손을 요구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무식해 보이잖아. 예, 하여간에 일단 그 저기 어떤 뭔가 좀 에로틱한 장면을 기대한 그 사심에 무너져서 한 번 실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사실 김대승 감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번지 점프는 정말 우리나라 멜로 영화계에 진짜 한 획을 그은 작품인데요. 독특한 영화였죠 진짜. 독특한 작품이죠. 정말 멜로 영화 최근 20년간의 베스트 3를 꼽으라면 저는 들어간다고 볼 정도로 최고의 멜로인데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어떤 그 김대승 감독이 표현하려고 했던 그 어떤 그 궁중의 암투와 이 권력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생각보다는 밋밋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김민준 씨가 조금 연기가 약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 측면이 사실 김민준 씨가 맡은 그 내시 역할이 잘 살아야 되거든요. 이 영화가 원래 그 내시 아시죠? 내시 영화. 혹시 보셨나요, 내시? 영화 못 보진 봤어요. 못했어요. 이게 내시가 옛날에 신상욱 감독이 만든 게 있고, 그거. 그다음에 이두용 감독이 만든 게 그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 이두용 감독 거를 옛날에 그 EBS에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여기 내시가 안성기 씨입니다.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해요. 연기를 너무 잘해.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영화는 내시하고 다르게 포커스가 내시한테 맞춰져 있지 않죠.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그 하죠. 내시라는 역할이 인물이 확 살아줘야 사실은 다른 것들도 다 사는데 사실은 조금 연기가 안타까웠어요. 그 안성기 씨가 한 내시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아쉬웠던 영화가 아닌가. 이재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제일 오늘 많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권력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 뒤에 나오니까 얘기는 따로 빼고요. 저는 그 김은정 PD의 말에 그냥 부연 설명하는 걸로 짧게 마칠게요. 이 경직성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감독이 에로씬을 그 섹스씬을 정확히 말하면 그 섹스씬을 그 경직된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궁궐 안에서 왕이 이제 정사를 나눌 때는 내시들이나 상궁들이 실제로 보기도 하고 코치 요즘 말로 하면 코치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런 점들 다 인정. 그래서 왕과 후궁 또는 왕과 중전에 한번 나오는 그 정사씨는 경직돼 있어도 좋아요. 그 어떤 사실의 어떤 충실한 그런 고증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정사신들까지 다 그런 톤이에요. 대부분 경직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코믹 배우죠. 예전에 그 배우 이름 까먹었는데 아니 그 여자 배우 있잖아요. 조은지 그런 친구들 나오는 그런 정사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턱대고 하는 그냥 섹스거든요. 그냥 훅 쏠려서 하는 그냥 꽂혀서 하는 섹스잖아요. 그런 섹스는 더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너무 어떤 그런 막 그런 권력이 스며 있는 것 같고 그 섹스조차도 누가 엿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것들 장면마다 다 넣어지니까 이 관객이 편안하게 감정을 몰입시킬 만한 그런 정사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로는 굉장히 야한 영화라고 했지만 실상 까놓고 나니까 야한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런 점 정도.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서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웠던 것 자체가 야함이거든요. 그렇죠. 100% 그걸 밀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조선 많이 있는 영화지만. 예고편 연관도 무삭제예요. 예고편 연관하고 무삭제인 영화는 잘할까? 본편이 무삭제인 영화는 좀 있어요. 근데 예고편의 연관 검색어가 무삭제야. 무삭제 예고편. 이거는 쉽지 않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케팅이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관객이 많이 들고 있고요. 실제 이 영화가 재밌는 것보다 더 많이 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해요. 이 시점에는 200만이 넘었죠. 오늘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6월 20 며칠이야 하여튼. 사실은 야하고 그 정말 이 속된 말이지만 떡의 느낌이 나는 영화는 돈의 맛이 더 한 수 위라고 생각해요. 전 굳이 비교하자면 뭐 그건 돈의 맛하고 비교하면 굳이 그런 것 같아.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아까 이재 PD님이 줄거리 얘기하실 때도 얘기하셨지만 뭐 조선으로 짐작되는 무언가 이런 식으로 비껴가거든요. 그건 뭐냐면 가상시대죠. 고증이랑 이런 건 다 피해가겠다는 얘기가 사실은 비겁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조선시대야. 게다가 이게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게 실제 인물들을 그러니까 실제 인물들을 모델로 한 거예요. 네. 하나씩 따온 거죠. 하나씩 따온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있어요. 이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 김대승 감독이 굳이 인터뷰 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모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보시면 이런 역사 속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현주 임명선 중에서
중종 다음에 인종 명종이 있어요. 네. 예. 인종이랑 명종이 이 영화 속에서 선왕이랑 말하자면 저 김 누구죠? 정찬이 연기했던 역할 그 그러니까 김동욱 연기. 예, 그쵸. 그거예요. 딱 뭐냐면 인종 내 어머니가 있고 얘네 어머니가 있어요. 둘 다 계비야. 그러니까 원래 황후는 이복 애가 분별한 없어. 얘기죠. 네. 원래 애가 없이 먼저 이름이 어떻게 되시다 제가 그걸 이름을 조사해 왔는데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네. 정찬, 그러니까 인종의 어머니가 장경왕후고 명종의 어머니가 문정왕후예요. 근데 이제 장경왕후가 돌아가시고 명종이 태어나기 전에는 문정왕후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박지영 씨도 밀어요. 인종을 왕으로 하자고. 근데 태어나니까 성원대군이 그러니까 극상으로 치면 성원대군이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얘를 이제 하면서 인종이 원래 선정을 펼치려고 했는데 그 역사 속에서 몸이 약해서 30살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명종이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파평윤 씨예요. 둘 다. 파평윤 씨고 거기 극 중에서도 파평윤 씨가 나와요. 그 사건들이 되게 겹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명종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수렴청정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명종이 정치를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죽는 게 이제 역사 속의 사건이거든요. 게다가 파평윤 씨까지 굉장히 겹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델로 했다 그러면 논란이 될 게 뻔하니까 비껴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비껴가다 보니까 너무 비껴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가짐이 비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가 좀 여기저기로 흔들리면서 뭉개진 게 아닐까. 마음 굳세게 먹고 논란 일으키면 어떠냐 이런 마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짐작이 좀 들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게 이건 뭐 중국인지 조선인지 고려인지 맞아요. 알 수 없게끔 일부러 의상이나 뭐 머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일부러 그런 식으로 비껴가려고 철저하게 비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어느 시대나 보편 타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어디를 굳이 특정하지 않고 보편 타당한 그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비겁한 면이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 파평윤 씨라는 얘기가 굳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선시대 외척의 상징이라고 그러면 파평윤 씨랑 청송심 씨예요. 그렇죠. 근데 파평윤 씨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이 윤정호라고 까지 나오거든요. 그 박지영 씨 동생 윤대감으로 계속 나오는. 윤정호라고 나오기까지 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사람이면 이게 인종명종 얘기구나를 대강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되는데 디테일들이 되게 좀 흔들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영모를 꾀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반정을 꾀했다고 말해요.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말이거든요. 반정이란 건 뭐냐면 중종 반정, 인조 반정 같은 식으로 이긴 쪽의 기록이에요. 반정이란 건 올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거지. 근데 영모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 상대로 니네 반정을 일으키려고 그랬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작가가 사실 또 역사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시나리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 왕의 칭호를 받는 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세종대왕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죽은 뒤에 주어지는 칭호인데 그걸 그대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잘 모르고. 그거는 너무 무식한 거고 하여튼 이게 그 당시는 그러니까 조선시대라는 시대는 호칭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비냐 빈이냐 그것 때문에 몇십 년을 싸워요. 호칭 때문에. 그러니까 죽구살구를 하잖아요. 공주냐 옹주냐. 그 재밌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비에 그러니까 정실의 애를 정실의 자식을 대군이라고 하고 빈의 자식들은 군이라고 불려요. 근데 조선시대에 임금이 쫓겨난 게 딱 2번입니다. 연산군하고 광해군이요. 이런 그러니까 정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적통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군들만 쫓겨나는 거예요. 대군들은 안 쫓겨났어요. 차만 못 쫓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호칭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옛날 시대의 문제인데 호칭 하나하나를 되게 중시하는데 그런 거에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겁함과 연관돼서 디테일이 흔들리면서 나간 얘기가 아닐까. 이런 사실은 생각이 제목부터 잘못됐어요. 이게 예, 그 후궁이 얘기를 아니에요. 후궁이 후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전이에요, 중전. 그래요. 여기서 후궁은 딱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조은지 씨.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디죠? 저 무슨 달콤사스름한 연인은 뭐냐 그거 달콤살벌한 연인하고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에 나왔던 이분만 후궁이에요. 근데 김대승 감독은 굳이 인터뷰 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대승 감독님의 인터뷰를 말씀드리자면 후궁이라는 제목은 극중 화연이 후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고자 함이었다. 선왕의 후궁이 되고 아들을 낳아 중전이 된 것이지 사실 화연은 후궁이다라고 말하는데 선왕의 후궁이 아들을 낳았다고 중전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후궁이에요.
제목이 근데 사실 중전 이렇게 하면 이게 한 50만 원 적게 들 거예요 이게. 많이 봅니까? 5만 원도 들까 말까 중전으로 하면 누가 봅니까 그거를? 후궁했을 때 딱 와닿는 이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역사 고증에 대한 어떤 귀찮음. 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봐요. 고증하려면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렇게 먼 시대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삼국시대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인데 학자들이나 이렇게 조언을 얻고 고증을 하면 하는데 편하게 어떤 내러티브를 끌어가고자 이렇게 친 것 같아요. 가상의 시대라고 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뭐 영화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색감 같은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최근에 한 10년간 나왔던 그런 이 역사물들을 보면 미술은 되게 좋아요. 미술이 개판이었다라고 욕먹는 작품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스캔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미술로 그분이 워낙 그 이종현 감독이 워낙 이렇게 그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거 이후로 저는 스캔들만큼 그 미술에 집착했던 영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굉장히 눈이 즐거운 영화 중에 하나였죠. 전체적으로 미장센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 영화를 보면서 자꾸 야연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장지희 주연했던 영화 보셨죠? 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정도의 어떤 미장센이나 거기는 물론 이제 규모가 큽니다. 궁도 뭐 예를 들어서 훨씬 크고요. 신하들 도열해 있는 숫자도 뭐 몇 배 되기 때문에 그거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야연. 인상적인 장면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은 이따 총평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하나 아주 센 게 없는 영화예요. 뭐 이 영화 이거 하나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별로 없는 영화예요. 아까 미술과 색감에 대해 얘기했지만 색감으로 쳐도 이 영화보다 더 색감이 뭐 좋은 인상적인 영화도 영화들이 있죠.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 최근 네, 영화들 네. 중에서도 내러티브도 그렇고 아까 말한 그런 야함에 있어서 정사진도 사실은 방자진이 훨씬 야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하나 가장 수학을 거뒀던 게 없는 영화가 아니에요. 이게 총평에서 할 얘기인데 인상적인 장면 같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김현정 PD님은요? 저는 뭐 인상적인 장면으로 치자면은 뭐 다들 깜짝 놀라셨던 그 1초 나왔던 그 씬 있잖아요. 그건 좀 혐오스럽죠. 굉장히 혐오스럽더라고요. 잘린 거.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1.5초, 1초 나왔는데 그 장면하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동안의 사극에서 못 봤던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그 조효정 씨 아버지가 갇혀 있을 때 궁중에 오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손톱에 꼽아놨던 그 나무를 꼽아놓은 거. 아니요 쇠를 꼽아놨어요. 그 새요 나무가 아니야? 피가 묻은 새라서 나무처럼 보여요. 야, 요 장면은 역대 고문 장면 중에서 굉장히 보기만 해도 인상적인. 아파지죠. 그죠? 보기만 하는 그 정말 약간 좀 혐오스럽더라고요, 진짜.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그러면 이건 좀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뭐 누워 계시는데도 가슴 형태가 변화가 없대. 그게 굉장히 사실 이 그 영화에 대해 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후궁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가장 논란했던 부분은 진짜냐 가짜냐예요, 사실.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 영화 개봉 전후로 해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진짜냐 가짜냐 논란이었어요. 그 프로듀서가 대답이 애매모호해요. 대답도 애매했고 프로듀서가 엉엉 우는 글을 냈어요. 저는 사실 확신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죠. 뭐 확신하는데 뭐 다 확신하죠. 아니 다 저는 아는데. 원래 부제를 이렇게 달았었어요. 부제가 원래 가장 화려한 색 연주왕이 아니고요. 무중력 가슴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었는데 이 양반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 양반 아주 큰일 날 양반. 그냥 제목을 그냥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바꿨어요. 그 프로듀서도 아마 여자였을 텐데 굉장히 황윤정 막 씨요. 그 황윤정 프로듀서가 엉엉 우는 글을 썼더라고요. 뭐라고 쓰였어요? 이제 배우에게 너무 가혹하다. 이 이제 말하자면은 영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너무 이제 무중력이냐 중력이냐만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상처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영화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은 모두 감독과 자신 프로듀서에게 돌려라. 그래서 좀 그런 심지어 기사도 몇 번 나왔었어요. 영화 개봉하기 전에. 아니 근데 그거는 만드는 사람 입장이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저는 그 그럴 수 프로듀서 있죠. 저도 그거를 봤는데 네. 좀 웃겼어요. 왜냐하면 관객들은 돈 10,000원씩 주고 영화를 보잖아요. 거기 나온 여배우 가슴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돈을 벌고 공인이 들고 가수들이 물론 최소한의 사생활이나 이런 건 지켜줘야겠지만 그거는 근거 없는 루머나 악플로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영혼을 아프게 그렇죠.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예를 걸 들면 추천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 뭐 이병헌이 무슨 영화제에 나와서 사진을 찍었어. 저거 깔창 5cm 깐 것 같다. 똑같은 거거든요. 깔창을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가슴이 진짜인지 가짜. 사실 뭐 좀 제가 저 성형외과 전문의는 아닙니다만 이게 그래도 전문 분야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들은 게 좀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보형물이라고 하잖아요. 보형물을 예. 여러 가지 재료를 쓰는데요. 식염수를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완전 무중력이 돼요. 이게 물론 이제 한 다음에 꾸준히 마사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아니, 완전 무중력이 아니라 중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중력이 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단 고체형으로 석고상처럼. 이 고형. 그 식염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충분한 마사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조금 흔히 말하는 야매로 했을 경우에는 정말 무슨 마네킹처럼 딱 그 모양으로 그냥 굳어져 버리는데 그 코에시브 겔이라고 뭐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지금까지 압구정 성형외과 이재익 실장님께서 상담 굉장히 이게 잘해주시는데요. 실리콘 이제 이렇게 인체 해로우니까 예, 지금 예, 뭐 예. 안전검사를 통과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야.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100%다 실리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겉부분 촉감이 이렇게 남자분들이 만졌을 때 그 여자분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바깥쪽은 이제 그 실리콘으로 하고 야. 안쪽에는 식염수를 넣은 식으로 해서 정말. 이 절충하는 식의 코이시브 겔 같은 것도 있었는데 코이시브 이거는 정말 이건 진짜 이건 전문 고도의 단어예요. 그럼요. 예. 단어 자체가. 뭐 여러 가지 가슴이 있는데 분들이 어떤 종류든 이렇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만져보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뭐 되나? 하여튼 뭐 알 수 있어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전 몰라요. 이런 한국 사람들이 저도 몰라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몰라요. 얘기 안 할게요. 아 근데 솔직히 전 이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영화 이거 솔직히 재미없었거든요. 영화가 없으니까 자꾸 딴 얘기를 생각하게 돼. 영화 얘기 우리가 프로메테우스 이런 거 얘기하고 돈에만 얘기할 때 그래도 영화가 신나서 막 재밌으니까 영화 얘기만 했는데. 영화 얘기를 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게 돼. 영화 얘기 합시다 이제. 영화 얘기 잠깐 할게요. 권력과 예. 욕망에 대한. 그 감독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화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발견해 달라.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대. 저는 발견을 못했거든요. 저도 못했어요. 아까 지금 한 얘기 그런 것들을 좀 발견했는데. 제가 그래서 굳이 우리 또 없는 거 굳이 만들어내서 그럼요. 만들어야죠. 오늘의 잣잣으로 만들겠습니다. 전 하나 있었어요. 네, 오늘의 잣잣은 뭐냐면 있잖아요. 이게 되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박지영 그 데뷔랑 데뷔와 윤대감이 윤대감, 잤느냐.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될 수 있냐면 거기서 극 중에서 나오잖아요. 외척들이 바로 하도록 맞아요. 놔두십니까? 외척이에요. 친인척이에요. 한마디로 남동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모델로 보자면 문정왕후 동생이 윤원영이라고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윤정호 대감이 윤원영이라는 사람이 모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아는 4대 사화 있잖아요. 갑자, 뭐 무호사화, 을사사화의 주인공이고요. 이 사람이 모델이에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문정왕후와 윤원영 이 사람은 친남매 관계거든요. 둘이. 그 두 사람이 모델이라고 보면 모델이 아니라고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저는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건 자유잖아. 어쨌든 그래서 보면 친동생인데 친동생하고 잤느냐 안 잤느냐 요게 문제거든요. 잤어요. 네, 아니 근거부터 일단 이제 아니 안 잤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아니 안 잤다는 강력한 근거가 있죠. 남동생이랑은 굉장히 강력한 근거잖아요. 그래도 잤어요, 저. 왜냐면 이렇게 불러서 자기 그 침실인데 네. 거기 사실 못 누워요. 남동생이 아니라 아버지도 그 데뷔 전 침실인데 자는 거 거기서 못 눕습니다. 어떻게 누워요? 근데 누워서 치마폭에 얼굴을 기대고 쓰다듬어요. 그것도 머리도 아니고 뺨에서 이 성감대로 이어지는 목선 이쪽을 쓰다듬는데 저는 동치말하지 않고선 성감대가 목선이시구나. 불쾌하네요. 성감대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무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한 푼 안 받고 저는 하는 방송인데. 그거를 성감대로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구나.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장면들이 뉘앙스를 풍겨요. 그리고 이 뉘앙스는 저는 100% 일부러 네. 고의적으로 풍긴다고 그럼요, 보고요. 그럼요. 100% 이거는 잤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영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 아까 스캔들 얘기 몇 번 나왔는데 스캔들 그 원작이 있죠. 네. 위험한 관계인가 뭐 네. 그런 예, 프랑스 원작, 영화. 예, 네. 프랑스 영화 소설도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미국에서도 한번 리메이크 됐었죠. 예, 미국에서 예. 그 저기 누구지? 그 남편 걔 나왔던 하여튼 그 영화에서도 계속 이렇게 약간 근친상간적인 그런 뉘앙스가 네. 계속 풍깁니다. 실제로 스캔들에서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중세 근대까지도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거래에서는 근친상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도 굉장히 안 되는 많았어요. 근친상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일 심한 건 일본 천황가죠. 저 일개라고 남매끼리 결혼하는 만세 일개라고 해서 남매끼리. 그 천황과끼리만 결혼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100%입니다. 여기는 예. 아무리 뭐 사촌이건 뭐 결국은 오늘도 친동생이건 잤다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영화가 재미가 없으니까 잣잣도 재미가 없어져. 아니 이 영화는 사실 잤다가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게다가 딴 거는 논란도 안 되는 게 자는 장면이 나와.
제가 그랬잖아요. 이 영화는 정말 굳이 찾아낸 게 이거 딱 하나야. 딸랑 하나. 딸랑딸랑. 네. 이게 이거야. 그리고 사실 그 데뷔 입장에서 보면 음. 이 데뷔가 취할 수 있는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쓸쓸하죠. 조선시대의 그 역사를 보면 궁녀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 내가 왕에게 시집을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궁은 실제로 그쵸, 그래서 그쵸. 결혼식 비슷한 걸 올려요. 궁녀가 될 그쵸, 때. 그쵸, 그쵸. 그래서 궁녀가 다른 남자와 음. 사귀거나 심지어 연서 정도만 주고받아도 사형받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옛날에. 거기 그 극 중에서도 나오잖아요. 큰일 나죠. 궁녀랑 누구랑 해서 고문하고 저놈을 제거해라 뭐 죽여라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데뷔는 궁녀는 아닙니다만 그 안에 있는 여자들에게는 더하죠. 네. 그런 정도의 스탠다드 금욕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죠. 데뷔가 어떤 남자를 사귀어서 자기 아들인 왕에게 자 엄마 좀 새로 남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중국 얘기도 했지만 중국이든 뭐 아니면 유럽이든 네.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이 빡빡한 법도 속에서 근친상간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게 그 데뷔 만날 전에 사람이 들어갈 없는 수 거야. 있는 남자는 사실 굉장히 제한돼요. 그렇게 네. 제한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영화니까 있는 거고 실제는 없고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해가 지는 시간 있잖아요. 해가 지는 시간 이후에 궁궐에는 왕 외에 한 명의 남자도 없습니다. 그렇죠. 남들 다 내보내. 내시와 여자들 뿐이에요. 태자조차도 그러니까 태자는 이제 중국의 황제들 태자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이제 세자인데 세자조차도 동궁이라는 그 따로. 세자궁에 가서 있게 돼 있지 같이 못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남자인 거죠. 그런데 보통 궁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 관습이 이렇습니다. 이제 선왕이 죽고 나면 선왕이 모시던 궁녀들이 있잖아요. 선왕을 모시던 궁녀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재산을 줘서 후대 왕이 다 내보냅니다. 그분들 평생 거기서 그렇게 살라고 그럴 수 없고 자기한테는 약간 어머니 같은 존재의 느낌이잖아요. 그 당시 개념으로 아빠의 보자면. 여자니까 그렇죠. 음. 아빠에게 시집 온 여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다 내보내고 새로 궁녀들을 뽑습니다. 쭉. 예. 그리고 그 와중에 데뷔를 새로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남아 있는 거고. 보통 이제 사랑을 많이 받던 궁녀들은요 대부분 비구니가 됩니다. 아, 머리를 그쵸, 그쵸. 비구니 깎고 많이 되죠, 예, 그쵸. 절로 예. 들어가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런 성원대경 같은 경우가 사실은 많았어요. 중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에 보통 이런 성원대군이 보통 절을 찾아갑니다. 불공을 들이기 위해서. 아, 중국 영화 같네요. 딱 얘기하니까 중국 영화 같아. 이제 복림사지 3층 석탑 뒤에서 이제 연등 행사를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여기서 굳이 뭐 하나를 또 꼽자면은 그 박철민 씨가 연기하는 약방 내감 있거든요. 네. 예. 그 조은지가 그 찾아갔을 때 그 굉장히 조은지의 그 몸을 탐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내시들이 조선 시대에 예.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대요. 음. 100%가 살아나는 아니기 경우가. 때문에 예. 다시 살아나는 경우, 그러니까 성욕이 굉장히 다시 불붙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있었답니다. 아니 게다가 성욕이 없지 않아요. 성욕은 있어요. 발기가 안 된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기구가 없는 것뿐이지. 그 성욕이 얘기를 없진 하죠. 않습니다. 예, 네. 거기서도 그 약방 그 내감. 실제로 기록을 봐도 그 궁궐 안에서 궁녀들끼리 동성애를 하거나 아, 그런 일도 굉장히 많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죠. 실록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명한 예. 이제 소상이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그 기록도 있고 그리고 그 궁녀들과 내시들이 눈이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같이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심지어 그 세자빈과 그 궁녀와의 그 동성애 이런 거 실록에 나와 있는 뭐 경우도 그런 심지어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예. 지금 아까 금방 이훈종 PD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이승훈 PD가 얘기한 것처럼 이 궁녀들에 대한 이 처우가 굉장히 이게 체계화돼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긴 일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상한 아니, 그럼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럼요. 제일 웃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조와 이 사도세자만큼 또 우리가 회자가 되는 또 이제 없잖아요. 부자가 그쵸. 부자가. 근데 웃긴 거 뭐냐면 그 사도세자가 사실은 자기 할머니 격이 되는 예. 인헌왕후의 그 데뷔전에 있던 궁녀를 탐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존나 지랄을 해요. 영조가 이 새끼 그럼. 너는 법도 왜냐하면 데뷔전에 있는 여자를 건드린다는 것은 그 시대의 개념으로는 데뷔를 건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데뷔 물건을 건드리는 거거든. 너는 할머니를 건드린 것이다 이 새끼야 막 이러고 존나 지랄을 해요. 근데 영조는 그 자기 며느리 궁녀를 건드려서 삼는 그런 참 뭐라 말할 심지어 자격이 그 없는. 며느리 장례식 갔다가 눈에 들어가지고 바로 아니 그게 뭐 그런 거죠. 드립니다. 나는 바람풍하지만 너는 바람풍해라 이런. 그 사건 때문에 또 이 세자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제 빙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 이름이 그 사도세자가 건드렸던 이런 데뷔전에 있던 여자인데 아까 이승훈 PD가 얘기한 것처럼 궁궐에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깨지는 게 사실은 이 영화의 그 파열과 균열의 지점이 이 영화인 거죠 사실은. 그럼요. 그런 영화. 이거는 뭐 좀 번외 얘기인데 내시를 다룬 그런 거 중에는
내시 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관심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보니까 급 관심 있어 보이는데. 관련돼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사다지로라는 분이 계세요. 아사다지로 선생님의 출세작이 창궁의 묘성이라는 책인데 이제 그게 뭐냐면 서태후를 모시던 내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젊고 빠릿빠릿한 놈인데 그 빠릿빠릿한 놈이 어떻게 출세를 해서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한 4권 정도 3권이었나로 그린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내시가 어떻게 해서 되고 내시는 어떻고 이런 속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되게 잘 나옵니다. 저희가 내시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내시들이 맨날 우리 이미지는 저 감수성 내시. 네. 목소리 가늘고 이렇게 왠지 몸 쪼그라들고 막 이런 왜소하고.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대원정을 했다고 할 만한 사람이 정화라는 분이고 정화의 대원정이라고 아프리카 바스코다가마 막 희망봉까지 가셨던 분이 계세요. 7번의 대원정을. 그분이 태감입니다. 대감. 그분은 게다가 독특하게 그러니까 내신데 독특하게 생목인이란 건 뭐냐면 말하자면 유럽 사람이라는 거죠. 유럽 사람인데다가 내시야.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보면 그러니까 뭐 수염은 제대로 없었을지 몰라도 몸이 건장하고 기골이 아주 장대합니다. 예.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종이를 발명한 체륜이라는 뭐 발명했네 안 했네 뭐 개량뿐이냐 말이 많지 어쨌든 했다 치고 후한에 체륜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태감이에요. 그리고 뭐 저 사마천이라고 사기를 쓰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중에 궁형이라는 건 이제 제거하는 그 형벌인데 궁형을 봐서 말하자면 내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시 그럼 왠지 병약하고 연약하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육체적으로 없다 뿐이지 큰 문제는 없다는 거. 아니 큰 문제가 아니라 기골이 대부분 장대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요. 네. 사실은 내시가 그 마지막 최후의 보디가드예요. 임금에게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건장한 이런 내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은 중국 영화에도 보면 왜 신용문객잔 이런 거 보시면 신용문객자 있죠. 거기서 무림 최고수가 내시예요, 사실은. 김민중 캐스팅이 이거는 맥락이 맞는 거죠. 아,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연기를 좀 못해서. 연기를 근데 좀.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김민준 씨가 연기를 그렇게 잘했던 것도 별로 없어요. 김민준 씨 원래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김민준 아니에요. 씨가 뭐 실망스러울 것도 별로 없는 게 그동안 그렇게 연기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게 별로 없어요. 이 정도면 안타깝네요. 됐어. 이 정도면 그냥 안타깝네요. 만족스러워.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유목민족 얘기가 말하자면 징기스칸 얘기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유목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경민족 같은 경우는 장자 상속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의 부인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어머니로 모시지만 유목민족은 일단 말자 상속이잖아요. 말자 상속. 막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고 형이 죽으면 형수 형의 아내를 다, 예. 전부 다. 동생이 물려받겠죠. 형사 취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의무입니다. 의무. 네, 그거는 그거는 오히려 안 취하면 오히려 나쁜 놈이에요. 안 취하면 정말 걷어줘야죠. 개 같은 인간이죠. 음. 그거는 왜냐하면 초원이라는 공간이 농경민족이 사는 공간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여자 혼자 생존의 있으면 문제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유목민족 얘기로 옮겨가면 싸움이 어떻게 날까 좀 궁금한 거예요. 엄마가 네. 압박도 안 쳤을까? 엄마는 어떻게든 아들을 칸으로 만들고 싶었을 텐데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얘기가 지지부진한데 재미가 없는데 그나마 조금 저는 재밌게 본 부분은 결국 이제 조여정이 마지막에는 결국 데뷔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말하자면 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 데뷔의 그 네. 똑같은 길을 걷잖아요. 네, 그렇죠, 평행 이론처럼 네.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데뷔도 제1의 조여정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똑같은 짓을 한 네, 거죠. 똑같은 짓을 한 건데 그렇죠. 정말 그걸 보면서 요즘에 그 이제 말하자면 대치동이나 우리 그 파라꾼들의 그 학구열, 엄마들의 학구열. 그렇죠. 자기가 경험한 대로.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에 어떤 강남이나 이런 데서 그 엄마들이 자식들을 맞으면 위해서 일종의 신분 세습이에요. 그것도 교육을 그죠? 통한 예. 비싼 사교육을 통한 신분 세습이죠. 뭐 과외, 뭐 국영수는 물론이고요. 탐욕이죠, 뭐 운동, 뭐 모든 것들. 뭐 기본적으로 욕망에 대한 영화고 영화 자체가. 제가 욕망을 다뤘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잠깐 뭐 딴 얘기하자면 송월타월 얘기 잠깐 하죠. 송월타월. 아 정말. 조효정 씨의 송월타월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아시지? 모르시나? 모르겠어 송월타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송월타월 왜 얘기 진짜 모르시죠? 모르겠어. 왜 모르신지 제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송월타월이 어디서 유명해진지 모르시죠? 송월타월이 왜 유명해졌냐면 조효정 씨가 거기 송월타월에서 흰 송월타월을 걸치고 나서 집에 이 정도 타월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그 CF로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공중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중파 많이 봤는데 그 CF 많이 봤어요. 김은종 PD는 많이 봤고 이재익 PD는 못 봤어. 이게 바로 힌트예요. 뭐죠? 예전에 박찬호 경기를 중계할 때 많이 나왔어요.
그렇구만요. 제가 스포츠 경기를 안 보니까. 박찬호 경기를 중계하면 꼭 나오던 게 송월타월 광고예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네. 그래서 심지어 송월타월도 산 적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 중계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익 PD님은 송월타월 광고니까 당황하는 거죠. 뭐지? 몰라. 하지만 야구를 조금이라도 보는 남자라면 송월타월 반드시 압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 그러니까 조효정 씨가 이 세간의 이름을 떨치게 된 게 전지현 씨가 예전에 무슨 프린터 광고로 이름을 날리듯이 조효정 씨는 송월타월 광고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방자전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재익 PD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송월타월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송월타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조효정과 송월타월은 정말 뭐 뗄려- 김혜자 씨와 다시다의 관계처럼 정말 좀 이거는 비유가 이렇게 좀 일물 일어서리구만 아주 그냥. 소시르야 소시르. 플로베르가 당신 앞에서 울고 가겠어. 소시르 킴이야. 훌륭하신 정말. 분입니다. 방자전과 잠깐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이건. 근데 전 해봐야죠. 방자전 안 봐가지고 방자전하고 좀 비교 좀 해주세요. 방자진은 훨씬 재밌어요. 아 그래요? 감이 되지도 못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저 사실 방자전하고 얘기하고 대비는 그 섹스씬의 그 농도에 때문에 사람들이 방자전보다 야해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대중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면 그 방자전보다 방자전보다 안 야해요. 안 야하고 대놓고 하니까 또 재미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대놓고 야하다고 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는 거야. 게다가 섹스씬이 병렬적이에요. 늘 똑같아. 정상이 후배이, 정상이 후배이, 정상이 후배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요. 안타깝게도 감독이 이제 거란의 그 엄격함과 법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그 매력이 감소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아셔요? 그거 적으셨어요? 에? 보면서 적으셨어요? 체위에 관심이 많군요. 제가 성감대에 관심이 많다면 당신은 체위에 관심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이 나와. 처음에 이제 하면서 용자세 이러면서 설명을 해요. 호자세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딴 것도 뭐 뱀자세, 학자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변태가 그래갖고 뱀들 이렇게 보는데 자세가 뭡니까? 풍차 돌리기 이런 거 있는데 저런 얘기는 사실 아니 옥보단에 많이 세르반테스인가요? 나오던 얘기 옥보단에 세르반테스인가요? 풍차가 나오고 결국은 그때 그래서 딴 자세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 결국 용자세, 호자세, 용자세, 호자세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 옥보단 얘기 좀 해보죠. 옥보단 3D. 그러니까 이게 에로 영화를 3D로 본다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주시죠. 그 이 3D라는 게 사실은 이제 원근감을 가지고 이제 네.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섹스에서 원근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눈을 볼 때는. 네. 왜냐하면 이 볼륨감 같은 게 사실은 2D로 보기엔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3D가 처음 이제 도입될 때 제가 영화 일을 쭉 해왔으니까 네. 가끔 이렇게 영화사 같은 데 가면 야 이번에 그 3D 이번에 뭐 카메라 같은 걸로 찍은 건데 봐라 하면서 보여주는 테스트 영상이 전부 에로물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다 에로물밖에 안 봤던 것 같아요. 테스트 영상들이. 그러고 보면 예전에 옥보단 3D가 제가 이건 들은 얘기라서 확실치 않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홍콩에서 개봉을 했어요. 대박이 났잖아요. 상해에서 막 보러 온다는 거야. 그 3D 영상이 너무 궁금해서 외국에서 상해에서 기차를 타고 열 몇 시간 와가지고 그걸 보고 돌아간다는 거죠. 옥보단 3D.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최초의 3D 에로 영화가 나온 게 나탈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봤어요. 아 보셨어요? 2D로 봤어요. 2D로 보셨구나. 이성재 씨가 나온 작품인데 정말 아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 감독이 그 현의 노래라는 작품을 지금 3D로 찍고 있는데 김은 예, 선생님 예, 쓰시는구나. 김훈 작가의 현의 노래, 현의 노래. 카레 노래 말고 이거를 찍다가 아무래도 그 중간에 돈도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노하우를 좀 연습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작품이 나탈리인데 쫄딱 망했죠. 아니 그 영화가 안 망하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한번 봐요, 진짜. 한 10분이라도 보라고 나탈리를. 아, 나 진짜 아이고. 그래서 참 되게 내가- 실망하시는 제 이 기분을 알겠는데 제가 사실은 후궁을 보면서 그랬어요. 왜냐면은 방자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네. 잘 찍었잖아요. 네. 잘 찍어줘. 그 이야기 내러티브 구조가 아 확실하잖아요. 내러티브 구조도 좋고 그런 씬 배드씬이나 이런 씬도 너무 잘 찍었어요. 사실은 좀 그렇게 잘 찍은 우리나라 에로 영화 근래에 보기 힘든데 근데 후궁은 사실은 너무 대놓고 못 찍었죠. 일부러 이제 이제 못 찍었다고 그만 하는데 해요. 이제 그럴 거면 사실은 뭐 감독이 뭐 일부러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찍었대요. 일부러. 근데 그럴 거면 사실은 뭐 그러면은 창호지에다가 뭐 촛불 해가지고 쓰러지면서 이렇게 촛불 꺼지면서 물레방으로 팬 뭐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사실은 굳이 뭐 그렇게 영화 하실 보면서 거면. 우리가 이거 이제 하자고 이번 주 하자고 정해서 네. 극장에 갔단 말이에요. 딱 보는데 마지막 끝날 때가 슬슬 되니까 차라리 스노우 화이트 앤 헌츠맨을 할 걸 그랬는데. 아니 스노우 화이트 넌치면은 재밌습니다. 아 그래서 나 그거 봤는데 의외로 재밌더라고. 의외로 재밌는 건 애들 영화 줄 알고 봤는데 굉장히 잘 찍은 영화예요. 재밌어요. 예고편만 봤는데 재밌겠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야 그냥- 차라리 이걸 할 걸 그랬다 생각을 했었어요. 차라리라고 얘기하면 큰 실례 저지르는 거예요. 진짜 아유, 아무튼 실망이야 실망. 실망스러워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딴 얘기만 하게 되는데 뭐 할 얘기도 없고
이만 끝내야 아니 할 되나?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죠. 안에서 참 조효정 아깝네. 조효정에게 또 이렇게 시원하게. 근데 또 이렇게... 사실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뭐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연기만 보면 사실 우리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네. 등장하지 못하는 많은 그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등장하거든요. 네. 이 영화에서도 역시 네, 등장하신 분이 한 분 등장하신 분이 계시죠. 근데 확실히 네. 연기를 잘하시던 분이라 여기서도 그 존재감이 굉장해요. 네. 스크린을 장악하는 이게 이경영 씨 말하는 네. 건데. 가뜩이나 연기 잘하시는데. 사실 이경영 씨마저 없었으면 이 영화는 정말 어디로 갔을지 모르는 영화예요. 그렇죠. 이경영 씨가 말하자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요. 사실 요만큼이라도 눈물이 맺힐 뻔했던 게 저는 그 박철민 씨가 죽었을 때. 예, 저도요. 네. 그게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야 영화에. 영화 권력순이라 영화의 그 비중으로 따지면 한 7번째, 8번째 정도 중요한 인물인데 그 인물이 죽었을 때가 이 영화에서 제일 슬플 때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경영 씨예요. 김동욱 씨 죽었을 땐 별로 슬프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슬프지 않았어. 아무도요. 누가 아무도. 슬프지 않았는데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경영 씨 같은 경우 뭐 어떤 법적으로는 윤리적인 잘못보다 연기는 참 잘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럼요. 여기 보여주는구나. 써니에서도 그렇잖아요. 써니에서도 잠깐 나오죠. 굉장히 잠깐 나와요. 뭐 조역이라고 특별 출연이야. 까메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기억에 남아요. 존재감. 네. 파주 보셨죠? 파주. 파주 봤어요. 네. 파주 참 좋은 파주에서도 영화예요. 정말 이경영 씨의 그 존재감은 파주는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너무 재밌다기보다 너무 영화 되게 잘 만들었다. 음. 완성도에서 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세요 영화가. 확 들어오는 영화입니다. 파주. 하여튼 이경영 씨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보면서. 뭐 이 사람을 뭐 복권시키듯이 뭐 영화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후궁이란 영화 전체에서 연기 제일 잘했던 사람은 이경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연기를 했다고 할 만한 분이 그분밖에 없다고 얘기를 좀. 데뷔만 봐도 연기를 잘하긴 했는데 드라마 연기를 하셨고. 그분은 그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저 SBS 사극 뭐 이런 거 보는 메이야 뭐 이런 느낌 나면서. 드라마 연기를 잘하셨어요. 영화에서 아주 드라마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대사 톤이 그 박지영 씨 쪽에서 특히 많이 눈에 띄는데 대사 톤이 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극 대사를 치다가 갑자기 아들 얘기를 하면서 현대극 대사로 튀어요. 그 부분도 조정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어떤 대사뿐만이 아니라 그 용어 같은 거 아까 뭐 반정 잘못 쓴 건 심각한 고정 그 일탈이고 그런 거 외에도 그 억양과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사실 코믹한 그런 시퀀스에서 그런 거 쓰면 넘어가는데 안 그런 장면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 관계,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는 알겠어요. 모자 관계랑 이 데뷔와 왕의 관계랑 요거를 분리해서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던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더 조심해서 하셨어야 돼요. 이건 갑자기 현대극이 되니까 갑자기 뭐 시크릿 가든이야. 그러니까요. 나 영화 우리가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했던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별 하나 주는 걸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대승 감독님 죄송해요. 일단 저 급소 얘기하죠. 급소. 저는 흥행은 곧 뭐 BP 넘고 성공했을 것 같습니다. 부러운데 솔직히 까놓고 부러운데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의 기만. 마케팅의 승리죠. 마케팅의 승리면서 뒤집어 말하면 마케팅의 기만. 전 그게 가장 큰 급소인 것 같아요. 본 사람들 중에 만족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게 저는 이 영화의 급소인 것 같아요. 비록 흥행에 성공했지만 너무 사람들에게 그쪽으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놓고 나중에 이 자리처럼 욕을 먹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장선상인데요. 저희 급소도 마찬가지로 방자전을 보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원초적 본능에서는 옷 벗는 것도 없고 뭐 하는 장면도 없고 그냥 담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서 다리 한번 바꿔 끼웠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섹시하고 그렇게 인상에 남고 이러는데 여기는 대놓고 벗는데도 뭐 기억에 별로 남는 장면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김 감독님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벗지 않아도 왜 가리는 게 더 섹시할 수 있는데 왜 벗는가 굳이 벗을 때는 벗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유는 있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럴 거면 물레방아로 처리해도 되는 그러니까요. 물레방아 편 돌리면 되는 근데 김대승 감독 저도 참 의외인 게 멜로 영화를 못 찍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사극을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둘 다 굉장히 잘 찍었어요. 잘 찍어 혈은 잘 찍었죠. 근데 혈의 눈은 정말 수작이잖아요. 잘 찍었어요. 되게 너무 잘 재밌잖아요. 찍었어요. 혈의 눈은. 참 의아했어요. 뭐지? 저 되게 뜨아했다니까요. 보면서. 그러고 보면 저는 혈의 눈을 요번에 봤어요. 제가 원래 영화를 많이 안 보잖아요. 재밌죠, 근데 혈은. 혈의 눈을 보는데
저는 그 왜 우리가 처음 배웠던 신소설 이인직의 혈애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각색을 했을까? 이인직의 혈흔은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리고 나는 이인직의 혈애누가 신소설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광복 막 이무렵, 그러니까 광복가 일제시대 이무렵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사극 조선시대가 나올까 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인직의 혈애누 그래갖고 끝까지 다 본 다음에 아 그게 아니구나. 제목만 빌려왔어요. 네. 그렇게 알았습니다. 별점 주죠 별점 2개요. 2개. 예. 왜 이유도 얘기하지. 아 이거 별점 설명 드릴게요. 별점 설명도 한지 오래돼서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저희가 코너가 이제 3개라고 봐야죠. 오늘의 잣잣이 있고요. 오늘의 잣잣 모두들 아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급소. 이 영화의 급소가 있어요. 급소란 건 뭐냐면 이 영화를 이래서 문제다라든지 이래서 문제가 아니다. 악덕과 미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급소가 있고요. 별점이 있어요. 별점인데 별 5개. 살아있는 영화들. 그리고 별 4개. 보면 시간은 가는 영화들. 별 3개는 보든가 말든가. 그리고 2개는 웬만하면 보지 말 것. 1개는 당신의 시간과 돈을 확실하게 낭비하는 방법. 아메리칸 북두권. 아메리칸 에일리언 대 프리데터 뭐 얘 이런 바꾸면 안 돼요? 너무 불쌍해서 매번 그 예를 드니까. 아니 근데 보면 나탈리로 바꾸면 안 돼요? 아니 아메리칸 북두권을 보면 나탈리가 명작으로 느껴질 거라니까. 진짜 이 양반들이 안 봐서 그러는 거야. 오 마이 갓. 난 깜짝 놀랐어. 아메리칸 북두권 이름만 들어도 너무 웃겨. 아메리칸 북두권 대박이다. 꼭 보세요. 아메리칸 북두권은 꼭 한번 봐야 돼. 아 이게 영화의 바닥이구나. 여기서 더 내려갈 데가 없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 오늘 저도 영화 별 드릴게요. 별안 저는 2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보통 분들에게는 별 2개를 드리고요. 네. 송월타월의 추억이 있는 분들에게는 3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추억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볼만해요. 송월타월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어떤 모습일까 늘 상상해 오셨던 분들은 3개는 받을만합니다. 예. 그러네. 전 그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저도 송월타월의 추억이 있는 분들한테는 별 2개 그리고 추억이 없는 분들한테는 별 1반. 더 짜네요, 더 짜. 예. 하나를 주기는 미안해. 왜냐면 별 하나가 아메리칸 북두권이라. 제가 진짜 웬만한 별 하나는 안 줄 거예요. 역시 그 기준이구나. 야 오늘 근데 굉장히 짠데요. 네. 영화가 뭐 근데 발기발기 별로 찍혀졌어요. 난 진짜 예. 별로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오늘 지금 녹음한 내용도 되게 재미없어서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인내력이 대단한 거야. 그럼요. 아니에요. 훌륭하십니다. 중간중간에 과격한 내용들이 몇 개 나오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럴까? 예. 그건 우리 생각에 그렇게 우리가 오만하다가 지금 메일이 훅 죽은 거야.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아이튠즈 이거 읽어주시죠 이재 PD님. 네. 아이튠즈가 또 좋은데요. 에어트립님 아까 이어드린 소개해드렸고, 거, 네. 에어트립이 파워 이장님입니다. 여러분 네.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에어트립님 사랑해요. 네 아이튠즈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리뷰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 꿈타장님 별 5개 주셨습니다. 한 주의 활력소라는 제목으로요. 요즘 푹 빠져있는 팟캐스트 방송. 아니 세 분의 수다는 왜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약간의 먹물필과 약간의 19금 필, 약간의 수다필이 섞이니 무궁무진한 즐거움이. 한 주는 너무 길어. 시네타운보다 더 재미있다면 실례일까요? 실례입니다. 이승훈한테 너무너무 즐겁고 유익하게 잘 듣고 있답니다. 고 시네타운을 앞지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살포시 드는 거예요. 기우예요, 기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나저나 메일 쓰기 너무 귀찮은데 그냥 리뷰를 어떻게 안 될까요? 리뷰도 그러세요. 좋습니다. 네,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공이님 마음대로 하세요라는지 그럼 5만 원만 리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꿈타장님 사랑해요. 굽신굽신. 마공이님 별 3개 주셨고요. 디테일 말씀해 주시는 게 재미있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펜님 별 3개 딱 적당한 재미. 아직 자리 잡히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시끄럽고 정신없진 않아서 좋네요. 첫 회부터 빠짐없이 듣고 있는데 앞으로도 흥하시길. 이메일 피드백 말고 팟캐스트 리뷰도 사랑해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IM모바일님 별 4개. 프로메테우스 보고 멘붕 오셨을 것 같아요. 크크크. 예산은 없는데 광고는 넣어주는 센스 SBS. 광고 센스. 들어가 있죠. 네, 광고는 있죠. 그리고 이게 프로메테우스는 아마 우리가 예고만 해가지고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를 재미없게 보셨나봐요. IM모바일님은. 저희는 되게 재밌게 재밌게 봐서 봤어요. 예. 지난주에 그 녹음할 때 되게 좋게 평가했습니다. 멘붕 오지 않았습니다. 난 그래서 오늘 이거 할 때 약간 두려웠던 게 야, 나 진짜 별로였는데 이승훈 PD나 김훈정 PD님이 재밌게 봤으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다들 또 비슷하게 보셨구만요. 눈은 다 비슷해요. 아니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전 진짜 안 좋게 봤거든요. 네. 하나만 줬잖아요. 하나만. 하나만 밑으로는 없다고 보면 돼. 딱 했으면 아메리칸 북두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뻔. 아메리칸 북두권은 들을 때마다 저 이 영화 꼭 보고 올게요. 다음 주까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모르겠어요. 위디 가서 쯤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위디나 피박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전 옛날에 VHS로 빌려본 거라서 VHS로 야, 봐야 오늘 이인직과 재밌을 것 함께 같긴 한 한데. 5년 만에 들어보는 단어들이 나오네요. 아메리카 북두권. 다음 영화 뭐 할까요? 아 잠깐 그 전에 그 우리 반응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 고지해 예. 드릴게요. 우리 시네타운 19 네.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시네타운 19 19는 저 숫자. 시네타운 숫자 19 골뱅이 gmail.com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팟캐스트에 리뷰 올려주셔도 성심성의껏 모두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 이거를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컬투쇼 컬투쇼 원하시는 방청권 분께. 구하기 힘듭니다. 이거 정말. 드리고요. 네. 말씀해 주시죠.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다음 주 할 영화, 영화. 다음 영화. 다음 영화 뭐 하죠? 뭐 있나요? 뭐 개봉했지? 그거 아직 개봉 안 했죠. 라이즈. 예. 라이즌 7월 19일 개봉이 아직 멀었어요. 아직 그렇게 늦게 멀었고. 뭐가 있을까? 우리 그거 할까요? 뭐? 베스트 5로 그럼 가볼까요? 베스트 5. 아까 그 우리 청취자들이 요청한 건데 저는 그럼요. 청취자분들이 요청한 거니까 한번 이렇게 특집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베스트 5 좋네요. 다음 주엔 그러면 내 인생의 베스트 5 영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베스트 5 영화 좋아요. 네. 왜냐하면 또 그렇게 딱히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만한 영화가 없는데 봤다가도 후궁처럼 실망할까봐. 그러니까 후궁은 괜히 했어. 데미지가 컸어요. 후궁 괜히 했어. 괜히 했어. 그래서 괜히 했어. 아니 김은종 PD님 뭐 영화 뭐 있나 찾아보시는 거예요? 예. 뭐 딱히 없네요. 없어요. 예. 그냥 하시죠. 베스트 5. 예, 그래요. 아까 어떤 분이셨죠? 저기 여기. 이분 우리 저기 마틴 정님. 마틴 정님. 마틴 평소 정. 영화를 좋아하는 성인 남성 베스트 5. 그리고 오늘 이거 이메일 보내주신 분들 시네타운 19 숫자로 19 시네타운 19 골뱅이 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신 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 컬투쇼 방청권 제가 드리고 제가 직접 문자 드려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메일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메일이 이게 10개가 넘어야 저희가 게스트를 모십니다. 네. 여러분 게스트를 위해서라도 많이 좀 보내주세요. 아니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리액션을 받을 게시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문자도 못 받고 저희는 오로지 이거밖에 없는데 메일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요. 아이튠즈 리뷰가 있긴 하지만 메일 하나밖에 없는데 메일 안 보내주시면 저희 아니 근데 사실 3개나 왔으면 우리 숫자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게다가 리뷰까지 포함하면 8개? 8개. 난 사실 만족스러운데. 그래요. 예. 만족하고 갑시다. 네. 근데 우리 게스트는 합쳐서 10개 넘어야 돼요. 메일만 10개 넘어야 돼요. 한 번에 10개 넘어야죠. 한 번에. 아니 그러니까 메일만 아니면 메일만. 메일만 10개. 왜냐하면 아이튠즈 리뷰는 그렇게 성의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감사드리지만 성의롭지는 않아요. 그냥 그래요. 이렇게 듣고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모르는데 잘 안 쓰니까 아이튠즈를 쓰시는 분들은 아이튠즈에서 다운받아 들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쓸 수 있어요. 그렇구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메일로 10개 이상 온 날 바로 게스트 섭외하겠습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걸그룹이 될 수도 있어요. 와우. 아닐까? 그건 아닌가? 달샤벳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생각해 라이브 할 수 있어요. 오늘 달샤벳이 좀- 라이브 할 수 있어요. 달샤벳의 라이브를 직접. 좋네요. 하여튼 오늘 재미없는 영화 얘기 듣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두 분 재미없는 영화 얘기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여기까지 듣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뵐게요. 예,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야매 방송, 간접 광고에서 자유로운 방송, 시네타운 19 7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